그 들어보셨어요? 예. 신문을 봤어요. 당시시대에. 아, 네네. 예. 소리로도 듣는 것도 다른데. 소리는 못 들어봤고 신문에 아주 자세히 써놨대. 맞아. 신문에 이제 이걸 내용을 풀어서 쓰나 봐. 맞아요. 얘기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긴장돼. 기적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위원님은 휴가를 어떻게? 저는 휴가가 없어요. 없고. 또 당연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챙기다 보면 아침 조참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요. 다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좀 일정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8월 첫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진시대 한수미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직접 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어기고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뉴스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근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남도당 위원장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요. 정말 막중한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15개 시군수 중에 11개 지역을 저희들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도의원 40명 중에 33명을 당선시켰고요. 또 시의원 98명이나 시군의원을 당선시켜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래 최대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큰 당의 살림과 정책 등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어저께 저를 추천해서 수락을 했는데요. 정말 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양한 입법 활동이나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떠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또 이 민생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 가서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만 한 42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소년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이 모자보건법, 중소기업 기본법, 석유공사법, 또 재해 관련한 그런 그 다양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관련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이 조세 포탈범들 잡는 거 법이 있거든요. 이 조세법,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해서 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하고 있습니다. 의외에도 좀 다른 의정 활동 어떤 것들 하고 계시나요? 그 이외에도 지금 제가 원내 부대표를 맡아가지고요. 우리 당의 정책, 노선 등,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위 배치,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하는 게 원내대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이 정책 조정회의,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찬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당청, 당 정부 간의 이 각종 정부 현안들에 대해서 또 의견주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당내에 혁신성장팀을 만들어서 제가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혁신성장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바쁜데요.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국정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국정을 감사할 예정인가요? 제가 전반기에도 산업자원 통상 중소벤처기업부 위원이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 중에서 이름이 가장 깁니다. 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또 이제 의원들이 상임위 배치를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겨서 이 상임위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또 에너지정책,
또 통상 정책, 또 중소기업 정책, 또 벤처기업 정책을 다루는 정말 큰 우리 민생과 관련한 이런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분야 소홀하지 않게 정말 정부가 이 산업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에너지 정책을 잘 갖고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무역 통상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세세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한편에 좀 그동안의 노력으로 좀 성문산단 지방투자 보조금 상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문산단 활성화에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외로 성문산단 활성화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당진 현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당진의 먹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문산단, 350만 평 이루는 성문산단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게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당진 시민들도 아마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가보니까 이 성문산단이 수도권 인접적으로 분류가 돼서 이 정부 지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곰곰이 따지고 그런 결과 이 성문산단을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이제 이 지원 우대 지역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입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40%가량 정부 지원이 나오고 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24%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성문산단에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희망을 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문산단에 LNG 5기지도 저희들이 갖다 놨고, 지금 LG, SK, LG 화학 이쪽에서도 지금 투자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국회에도 지금 성문산단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성문산단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당진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지금 저 연육규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예타가 다 끝나가지고 설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좀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대제철이 냉연 공장을 아마 올 하반기부터 짓게 될 텐데요. 그것도 약 한 1조 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공사가 우리 당진에 앞으로 한 10년, 향후 10년간 한 수십조 원 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이 공사를 또 따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지역사회에 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당진에서 구할 수 있는 못대가리 하나라, 못대가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역 업체들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당진 지역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당진에 좀 먹거리가 풍부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예. 좀 외에도 당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좀 의원님이 꼽자면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마 네. 저 잃어버린 땅 찾아오는 걸 겁니다. 그게. 서부도 매립지. 예, 그게 지금 헌재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한 상반기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독일 분쟁도 딱 4년 걸렸거든요. 지금 뭐 박근혜 탄핵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내년 초 정도, 내년 전반기에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물 좀 마시면서.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당진시대가 휴관을 하고 휴가 기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갔다 오고 저희 기자들도 다른 지역도 가고 했는데, 좀 위원님은 휴가를 어떻게? 저는 휴가가 없어요. 없고 워낙 뭐 당내 일도 많고 또 도당위원장 맡아서 또 이런 것도 챙기고 그래야 되고, 그냥 뭐 지역도 당연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챙기다 보면 아침 조참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좀 일정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독일어를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기 독일의 정당,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뭐 경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세계 경제가. 일단 이런 거 두루두루 알아보려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 단장을 맡아서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응? 우리 의원들 4명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좀 어떤 거 배우셨어요? 어떤 게 좀 달라요, 한국하고는? 거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쪽 친구들은 벌써 1차 대전 끝나고 민주주의가 논의가 됐고 또 복지국가도 벌써 지금부터 100년 전에 벌써 독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4선 하면서 독일 경제가 가장 잘 나가고 있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성장률 이게 뭐 세계 최고고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고 또 그런 그 와중에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거든요. 교육, 민주 시민 교육. 그래 독일의 교육제도라든지 오스트리아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쭉 보고 오고 또 4차 지금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막 혁명도 일어나잖아요. AI라든지 뭐 무인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이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제도를 어떻게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두루두루 교육, 정치, 뭐 문화 다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그 지금 우리나라 소년법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 소년법 때문에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만 40만 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옛날 우리 때하고 틀린 것 같아요. 많이 SNS도 발달되고 정보를 얻는 데가 많으니까 많이 성숙돼 있고 덩치도 크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각종 정말 이렇게 범죄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소년법 개정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선거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19세에서 18세 내려놓은 것도 지금 엄청 국회에서 이게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몇 살인 것 같아요? 선거 연령. 제가 이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예. 18세? 좀 더 16세입니다. 16세.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3 애들이죠. 16세면. 네, 16세면. 애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다 물어보고 일단 두루두루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한 4박, 5박 7일로 갔다 왔거든요. 짧게 나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제 밤에 도착하자마자 어제는 이제 우리 충남 도당 대의원대회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뭐 이러느라고 지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그냥. 시차 뭐 자동 적응입니다. 아이고. 네. 저희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 질문에 들어갈게요. 여기는 또 지역이 현안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라돈 침대 때문에 또 얘기가 많잖아요. 네. 좀 지역이 떠들썩한데 아직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 라돈 그렇습니다. 매트리스는 이제는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돈 침대가 당진에 반입될 때까지 지역에서 이 사실을 몰랐던 거와 관련해서 좀 지자체가 정부를 무시한 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행정을 한 거죠, 정부가. 이걸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수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해치 작업을 하려고 여기로 갖고 온 것 같은데 가지고 오기 전에 이 우리 시한테 또 혹은 저한테 혹은 뭐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물었어야 되죠.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한 번에 수거하다 보니까 천안에 대진 침대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사작전 하듯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 절차를 잘 밟아서 정말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이 안전하지 않은 걸 누가 여기서 허가하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걸 어디로 갖다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 아마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으면 수긍을 했을 텐데 그게 없이 들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이의제기 했듯이 이게 진짜 우리 당진 시를 무시한 거 아니냐. 저도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한테도 강력히 항의를 했고 또 국무조정실 여기 총리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가져가기로 이제 우리가 서명을 그렇죠. 합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저 대진 침대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나 봐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수만 장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장소 문제도 있고 또 천안 시민들이 또 이제 우리만 복이냐 하고 또 거기도 길 막고 있는 것 같고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양지사 우리 양승도지사 전화 왔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당기는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용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면 차선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제 현안을 넘어 좀 정치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민감할 수도 예. 있지만, 네. 그래서 의원님이 한번 생각이 너무 궁금해하시고 아마 청취자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서요. 네,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로 열기가 후끈하잖아요. 그래서 김진표, 송영기, 이해찬 후보가 나섰는데요. 좀 새 후보에 대한 어 의원님의 좀 그 장단점이나 평가 예. 이거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알려진 걸 겁니다. 이분들이 정치를 하도 오래 하는 분들이라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7선 국회의원이시고 총리 뭐 안 하신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당신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당대표로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갖고 나오셨는데 뭐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국정, 행정, 정치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더군다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아마 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해찬 총리를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김진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 자문위원인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경제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 이 세 가지 경제 축 세 바퀴를 디자인한 사람이 김진표 이 의원님이시거든요. 또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또 아주 두루두루 우리 당에서 아마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자사가 공인하는데 김진표 대표하고 제가 중국 출장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5일 동안 다니면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나눴는데 또 김진표 이 당대표 후보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가서 정말 경제인들 어마어마한 경제인들과 격식 없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이게 참 대단한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민생 경쟁을 살리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김진표 대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송영기를 우리 대표는 친구입니다. 저랑 같은 학번이고요. 격의 없이 지내는 친구인데 이 송영길 후보는 사선 의원에다가 또 인천시장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 경험이 무지하게 풍부해요. 인천시도 인구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고 또 하나 특징은 젊다는 거.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이 북방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북방 정책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이 푸틴하고 아주 친하고 중국 시진핑하고도 친하고 또 러시아 말도 잘하고 그래서 세 분 다 3분의 1씩 자기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보조를 맞춰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풀어가는데 적임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의원님의 말씀을 좀 토대로 청취자분들이 많은 좀 당대표에 대한 관심과 네,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어 의원님이 좀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저는 다 자기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분이 다. 그래요? 여기 의원들 비밀인데요. 네. 각 이 캠프마다 이 의원들 초대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다 지금 초대해놓고 자기 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간첩 노릇하고 있는 어머. 그런데 그러고 또 제가 충남 도당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좀 도와달라고는 그건 또 그렇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거가 선거지. 이렇게 누구를 확 밀어버리면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큰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당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해서 이번에 당대표가 이해찬하면 경륜, 그다음에 김준표 하면은 이 경제, 송영길 하면 젊음, 세대 교체 뭐 이런 거가 아마 화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느 분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경륜과 경제 그리고 이제 젊음 예.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새 대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편에 최근에 이제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사태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등 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죠. 그쵸, 예.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또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은 높아고 조금씩 있고요. 오르고 있고 예. 좀 이에 대해서 오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래요. 그동안 한 50% 이상 저희 당이 지지율을 갖고 갔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언젠가는 빠질 거고요. 근데 이 빠지는 게 정의당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정책들이 같이 이렇게 상호 협조하고 있고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 관계거든요. 정의당하고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도 존경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존경했던 노회찬 의원이 또 그렇게 슬프게 가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기 정의당으로 가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당진의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6.13 지방선거가 정말로 바빴죠? 네, 그 당시에. 정신없이했습니다. 네, 저 끝난 지가 지금 2달이 지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 없었는데 또 돌이켜 보면은 또 시간이 또 끝난 게 오래가 됐는데 네. 6.13 지방선거에 대한 좀 평가를 부탁드려요.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 정말 많이 부족한 저희 당 후보들께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당진 시민들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양성주 도지사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홍장 시장을 재선을 만들어 주셨고 또 당진에는 저희 도의원 3명이나 당선시켜줬어요. 그다음에 시의원도 7명을 당선시켜서 과반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것이 아마 집권 여당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 정말 경제, 민생 경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런 국가, 그다음에 좀 이 실패해도 올라갈 사다리를 만드는 패자 부활전이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건 촛불 민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당진 시민들이 보내준 사랑, 정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정말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던가 어려웠던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었나요? 비례대표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좀 비례대표로 인해서 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례대표 때문에 우리 당진 시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공천 과정을 제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정말 우리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하향식 공천으로 간다. 이게 또 우리 당론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저는 꾸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부터 경선이 있는 곳은 다 원칙대로 시켰어요. 시장도 당원 당규회의에서 합당하게 경선을 정말 중립적으로 시켰고 또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시의원들도 다 경선을 시켰는데요. 비례대표도 경선을 시켰어요. 비례대표도 우리 당원 단계에 보면 상무위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위원들이 한 95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시켜다 보니까 이게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95명이니까 이 95명 중에 밥 한 번 잡으면 비례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피튀기 드는 거야. 이게 이런 시의원이나 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선거운동을 못해. 근데 이거는 명부가 딱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경쟁이 심해서 다음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비례대표가 맞는 것인지 막 당이 쪼개지는 거야. 서로 막.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
우리 부모님들 막 조사도 받고, 근데 다행히 전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오간 것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종료가 됐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상화 여성위원장님이 1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등록을 이제 도당에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순상적이 발견이 됐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도 전혀 모르고 몇 번 확인했는데 또 한국당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지 어떻게? 근데 직접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되는 바람에 이순희가 승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전재석 고문께서 시의원이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들을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당진시대 팟캐스트 뉴스브리핑 초대석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년 8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당진의 현안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챙기고 있고, 또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8개월 동안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잘못하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꾸짖으시고,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대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